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내일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 한평 IC 나들목 부근입니다. 눈발이 거센 가운데 화물차 한 대가 두 차로를 모두 막아서고 있고 그 뒤로 출근 차량들이 꼼짝도 못한 채 빽빽히 서 있습니다. 눈이 그치자 견인 차량이 연신 비상등을 깜빡이며 중장비로 미끄러진 화물차를 끌어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25톤짜리 화물차 두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히면서 두 명이 다치는 등 곳곳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목포 시내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져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도로가 통제돼 한때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새벽 사이 눈이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목포의 경우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7cm가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장성 상무대가 13.5cm, 한평이 11.7cm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목포 11.4cm, 무안은 10.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금방도 차량 미끄러지더라고 오는데. 그래요? 약간 좀 경사가 심한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아마 통제 지금 시킬 것 같아 이제.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경사가 심한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와 백년지구 다부제길은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월출산 등 전남 지역 국립공원 6곳의 입산이 일부 제한됐고 전남 섬을 잇는 항로 51개 가운데 31개 항로 38척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신안과 진도를 중심으로 새벽까지 1에서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목포와 무안 등 전남 지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시도 간 행정통합에 나섭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선거용 전략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 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에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5.18 묘역을 합동 참배한 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광주 전남의 틀은 유지한 채 초광역적으로 협력하는 특별 광역연합 수준에서 더 나아가 완전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광주 전남 통합단체장을 뽑는 게 목표입니다. 6.3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는 걸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시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AI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광주 전남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지사의 속도전에 선거용 전략이 아니냐며 2030년 통합을 목표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기 전남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주철현 신정은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선거까지 5개월 남은 가운데 공론화와 여론 수렴, 특별법 제정 등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체장이 먼저 통합의 시위를 당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도민 입장에서는 시도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에 놀랄 수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5일에 통합 추진 협의체를 설치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40년 만에 광주 전남 재통합 논의가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극복하고 시도민 합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민 3명 중 1명은 부동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마 예정자들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차가운 지역 민심이 엿보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론조사 결과 분석했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군들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민영배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역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6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남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굵직한 국가사업을 연달아 유치하며 호재를 터뜨리고도 지지율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뒤를 쫓는 신정훈, 주철현 의원 역시 아직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동층입니다. 광주 32%, 전남 29%의 응답자가 선호하는 인물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10명 중 3명꼴로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셈입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정치권이 지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정치권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평가가 광주 49%, 전남 58%에 머문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도 인물 교체론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미덥지 않다는 여론이 이제 부동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이 이 유권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2022년 지방선거 때처럼 광주에서도 전국 최저 수준의 득표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 장차관급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를 광주시장 전남지사에 투입하는 전략 공천에 대한 긍정응답이 광주 54%, 전남 61%에 달하는 점도 지역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 해 첫 경매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어업인들은 안녕과 풍어, 또 무엇보다 안전 조업을 기원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해 첫눈이 내린 새벽, 해도 뜨지 않았지만 수협 위판장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병원년 첫 경매인 초매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경매된 건 목포 인근 바다에서 막 잡은 갈치와 병어, 조기 등 164톤, 모두 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저희들 어민들 소망은 매양 출항하는 어선들의 안전사고와 풍어가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우리 어업인의 한 해 동안 안전 조업과 풍어 만선을 기원하는 올 한 해도 우리 어업인들이 풍어 만선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수산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목포 수협 위판고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이 줄었죠. 어획량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경매 시작하면 오후 2시, 3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5시에 시작하면 늦어야 9시 그 안에는 다 끝나니까. 한편 경매장 한쪽에서는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도 어업 생산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어민들은 만선의 꿈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목포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 건물에서는 바닥 타일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붕괴 위험은 없는 마감재 하자로 확인됐지만 타일이 깨지는 소리에 놀란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고화도 승강장입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 사이로 건물 바닥 곳곳이 솟아있고 금이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 영업시간에 건물 3층 승강장에서 바닥 타일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들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기줄에 서 있던 이용객 30여 명이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신고도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와이어 튕기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 핑핑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나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건물 붕괴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들뜸 현상이 발생한 해당 층 바닥을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균열 등 건물 붕괴로 이어질 만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닥 문제가 발생한 당일 업체는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케이블카 운영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승강장 타일 공사는 6년 전 이뤄졌고 전체 면적의 3%에서 들뜸과 균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업체는 하루 휴장하고 긴급 바닥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측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 바닥과 타일 사이의 공기층이 팽창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온에 있다가 고온으로 올라갈 때 압축 공기 팽창에 의해서 들뜸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전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운행 중에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휴장 조치를 한 거고요. 목포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네, 어제 뉴스 진행이 일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료법인 가평의료재단에서 1,400만 원을, 의료법인 가평의료재단 김수영 이사장 외 직원 1동이 2,341만 6천 원을 보냈고, 양관훈 AF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억 원, 하상구 주식회사 상일하이텍 대표이사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공군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비행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고 즉시 공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고 항공기는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됐지만 조종사 2명은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박기환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가 완료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상 1번 출입구가 2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지상 1번 출입구는 5.18 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1, 2층을 통과해 ACC 아시아문화광장으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로 지난 2023년 8월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가 시작되면서 폐쇄됐습니다. 금남 지하상가에서 ACC로 들어가는 지하철 문화전당역 5번 출입구도 주 출입구와 함께 2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경찰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안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0일까지 교통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과 대응 등 총 7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광주경찰청과 일선경찰서 누리집 또는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나주와 영암 지역의 마한 옹관 고분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옹관은 큰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 시신을 넣어 땅에 묻는 장례용 관입니다. 마한 옹관 고분군은 3에서 6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거대 옹관을 제작하고 운반해 지배층의 무덤에 매장시킨 유산으로 생산과 유통, 매장을 하나로 연결한 독창적인 장례 문화입니다.